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 좀 힘이 쭉쭉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이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좀 긴축 압력이 좀 글로벌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자, 반면 중국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플러스권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올라서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하방 압력을 시장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2% 넘는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인 점은 조금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현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언급이 되는 이 잭슨홀 미팅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시장도 중요한 이슈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자, 오늘 이러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모시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으로 시장에서 트렌디한 종목만 가지고 오신 만큼 오늘 종목별 전략에도 저희가 집중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스페셜 특강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벤트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방송 잘 집중하셔서 스페셜 특강의 기회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페셜 특강 이벤트 신청 방법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페셜한 이벤트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아주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네, 국내 증시가 다시 또 8월 이 여름이 끝나가니까 서머 랠리도 끝나가나요? 증시가 이제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좀 체력이 약화되면서 또 다시 우려가 됐었던 또 환율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죠? 환율이 또 다시 치솟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만 환율과 뭐 그에 따른 기업들의 뭐 경기 침체, 이 불안감. 또 이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의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우리나라의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다 잘 될 거야. 인플레 우려도 완화됐고 국제유가도 뭐 90달러 밑으로 내려갔고 기업들 2분기 실적 순이익도 괜찮았고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이 길이 맞나? 하고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최근 1, 2주간의 이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V자형 반등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악재가 누그러졌을 뿐이지 뭔가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호재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 뭐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악재가 새로운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아나가는 길에 이 길이 맞는 거야 하면서 지도를 한번 다시 펴보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뭐 깊은 우려보다는 또 이 시장의 반등의 이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드린 언제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주도 업종을 쫓아가는 전략 또 이번 1시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새로운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 업종을 쫓아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는 정말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또 금리 인상의 여부를 결정을 짓는 만큼 이번 주 시장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라는 궁금증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너무 무서워요. 네, 네. 잠깐 화면 볼까요? 네. 오늘 이거 쳐다도 보기 싫은 화면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식 참여자분들이시라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뚫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네. 결코 원치 않았던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9년도 미국 이제 서프라임발 모기지 사태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좀 한 15년, 2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때 악몽이 또 불현듯 떠오르는 차트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때가 아마 1,357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대급 말 그대로 자연재해와 같은 큰 악재가 있었을 때 당시에 환율과 불과 몇십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정도로 지금 오늘 초강달러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환율이 지금 치솟는 흐름들, 이게 거의 보시면 뭐 13년 4개월 만에 13년 4개월 만에 이러한 그 환율 폭등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 드리는 부분,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계속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장의 참여자들 보면 외국인은 오늘 희한하게 사대요. 맞아요. 현선물 시장 다 플러스권이더라고요. 네, 아침에는 좀 흔들었는데 오후장 한 2시부터는 선물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바꿔주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1,100억, 코스닥에서도 400억 정도 순매수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3 매수 포지션을 모두 다 유지해주면서 아주 좀 특이한 그러니까 환율 급등은 외국인 매도라는 굉장히 좀 공식적인 네. 이러한 틀을 좀 깨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G2의 좀 샌드위치죠, 그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좀 개연성이 높고 눈치를 많이 볼 수 없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 재밌는 흐름이, 자, 미국 증시가 막 떨어지는 6월, 7월 달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막 올라오던 7월, 8월 장에 상해 종합 지수 볼까요? 어때요? 미국 증시가 막 떨어질 때 혼자 막 올라가다가 미증시가 올라가던 7, 8월에는 혼자 쑥 떨어지죠. 미증시와 상해 종합 지수가 좀 반대로 어긋나 버리는 네. 이러한 좀 흐름들. 완전히 디커플링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마치 G2, 글로벌 G2로 마치 막 경쟁사끼리, 기업으로 치면 경쟁하는 국가처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자, 일본 증시도 굉장히 강하죠. 일본 증시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묶어준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과 중국은 오늘 뉴스에 나왔죠. 힌트를 드렸죠. 중국은 오늘 실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맞아요. 네. 경기 부양책을 썼고 일본도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자이언트 스텝, 유럽도 막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번 금통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지금 전 세계 마켓들이 다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계속 주가가, 지수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뭘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중국이 딱히 달러와 상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 네. 얘기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CPI가 얼마가 나왔죠? 거의 9%, 10%. 네. 지금 유럽도 지금 금리, 이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대 막 점프를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물가 인플레가 뛰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죠. 네. 자, 근데 이걸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명목금리를 이제 막 2% 뭐 0.75씩 올리든 0.5씩 올리든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일단 2% 연준의 목표치는 내년까지 한 3%를 맞춰놓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10% 떴는데 명목금리가 3%입니다. 그럼 실질 금리는 얼마죠? 실질 이 금리는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뛰는 인플레가 10%고 명목금리가 3%면 7% 정도는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놀라지 마세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면 2%대입니다. 물가가 안 올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올랐는데 중국만 지금 안 올랐다라는 중국은 이제 말씀이시죠? 나라가 통제를 하죠. 물가를 오.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안 올라요. 둘 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무관하네요. 그렇죠. 금리를 네. 올리지 않아도 실질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내 나라가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십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에 임금이 안 오르잖아요. 네. 일본은.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두 나라가 그래서 지금 상해 종합 지수와 일본 증시가 가장 좀 안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가 이 샌드위치에 껴서 여기서 쥐어터지고 저기서 쥐어터지고 네. 이렇게 좀 약간 샌드위치적인 하락이 좀 가슴 아프게 좀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오늘 실질 금리를 낮춰서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미국과 커플링되어서 오늘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잭슨홀 미팅이 있고 한국의 금통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이에서. 일단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금리는 이번은 말씀드렸다시피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FOMC가 아닙니다. 8월 네. 달에는 금리 의사 결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파월이 나와서 또 떠들겠죠. 뭐라고 또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인플레는 확실히 좀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시장의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굉장히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 이유는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9, 10, 11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인플레 감축 법안도 BBB 법안에서 이름 바꿔서 통과를 시켜놨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미국 지방선거는 공화당이 압승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의석을 갖고 있는 순간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켜놓으면 지방선거에서 지면 이거 물 건너 가거든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막강한 고용 지표가 버텨주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계속 뭐라 그래요? 인플레 감축법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지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안 그러면 세제 혜택 못 줘. 우리나라에서 소재까지 만들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지금 2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어요. 이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인데 각기의 미국에서 어때? 미국에서도 뭐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이 인력이 싼 국가들로 이제 많이 이제 나가서 생산 거점을 거기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미국을 본토로 불여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세금 감면 혜택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해외 기업들도 미국에서 짓게끔 만드는 정책들을 계속 유도함으로써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고용 지표가 경기를 방어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들 네. 아마 미국이 또 애취하면 우리가 또 기침에 걸리는 아주 어쩔 수 없는 또 현상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일단 조정의 이유를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어쨌든 뭐 시작에 친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정말 중요하게 또 한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스페셜 특강 이벤트를 그만큼 또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들로 또 진행이 되는지 살짝 좀 엿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스페셜 특강은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이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상승 때는 그러니까 반등이 처음 지금 7월 달부터 제가 아무리 이 베어마켓 랠리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인플레가 잡혔습니다. 주도주 장세가 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기존에 물린 종목들이 많아서 속수무책. 오. 손을 못 쓰고 1차 반등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일주일이 될지 앞으로 일주일이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던 길이 맞는지 지도를 한번 펼치는 쉬어가는 걸터가는 구간이지 이게 다시 더블딥 형태로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하반기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이 굉장한 적기다. 오. 지금이 적기 12월 달 장세 말 그대로 연말 장세를 준비한다. 연말 장세 준비합시다. 지금부터 배당주 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 좋은 기업입니다. 자식 물려줍시다. 이런 무책임한 전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하반기 종목들을 책임질,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책임질 이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법들. 그래서 이제 스페셜 특강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 홍당무 방송을 작년 1월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 기법 강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기본적 분석에만 의존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이런 특강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열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이게 왜냐하면 1년 8개월 만에 하는 건데 1년 8개월 있다 할지 제가 팍스TV에 한 4년 이상 출연을 할지 네.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셨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이러한 야심찬 스페셜 특강은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30분만 여러분들께 열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 30분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건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그 시기에 맞춰서 딱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스페셜 특강 이벤트를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특강 이벤트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 30분 지금부터 받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여기 계속해서 화면에 보이는 나가고 있는 이러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또 다음 주부터 이화학 전문가님과 스페셜 특강 이벤트뿐만 아니라 실전 매매까지도 함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에서 우리가 짧게 어떤 내용들로 이어갈 건지 한번 맛보기로 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일단 실전 매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300 영화 아시죠? 네. 이 정말 정예 부대, 초절정의 전투력을 가진 정예 부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서는 마음으로 저희는 딱 30명의 정예 부대를 모여서 오. 일주일간 정말 피 터지게 한번 시장과 싸워볼 생각입니다. 오. 거기에 결과물들은 나중에 이 말 그대로 전쟁에 승리하면 이 전시품들이 있죠. 네.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아니 제가 네. 먼저 미리 신청 가능하냐 30명 안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못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직 그래서 저는 열어보지도 제외하고 않아서. 네. 제가 빨리 그러면 신청 저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인원이 많아서도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 배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30명 정도만 딱 구성을 해서 시장과 한번 일주일 동안 멋진 승부를 한번 볼 생각이고요. 네. 그것이 뭐 단기 매매가 됐든 뭐 중장기 전략이 됐든 간에 일단 눈에 보인 것은 다 먹어치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1시간 방송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저의 매매 스킬 노하우나 아니면 그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언더독 매매 기법.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책에도 증시 격언에도 또는 그 어떠한 방송에서도 들어보실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기법이니까요. 그렇죠? 저자가 아직 지금 책을 이제 다시 한번 2권을 중수 고수 기법 책을 작년에 이제 초보 책이 나왔죠. 올해는 이제 연말쯤에 이제 중수 입문편을 만들어 집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언더독 매매 기법을 맛보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그런데 언더독이라는 단어를 제가 경제 뭐 용어로 대강은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어떤 건지 아마 시청자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네. 언더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언더독이라는 것은 네. 개싸움에서 나온 네. 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가 두 마리가 싸우면 위에 깔아 뭉개는 개를 뭐라 그러죠? 탑독. 밑에 깔려서 낑낑거리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이 언더독 밑에 깔린 개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볼 때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상하게 약팀을 응원하는 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나라 팀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없는 스포츠를 보더라도 4대1로 지고 있어. 그럼 1점인 팀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극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 약자를 연민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이 심리를 언더독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가장 1944년 미국 대선 때 나온 이 용어예요. 네. 미국 대선 때 이 트루먼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여론조사 때마다 지다가 결국은 4% 차이로 승리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오바마 당선인 전 대통령 때도 자기가 스스로 언더독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썼던 언더독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 전반적으로도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효과예요. 그래서 지는 팀을 응원하는 이런 약자 팀을 응원하는 이 효과. 이거를 제가 주식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즉 대원 미디어 다시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먼 이야기입니다만 2021년 제가 처음 작년에 이 홍당무 방송에 와서 처음 대원 미디어를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말씀을 드렸죠. 언더독, 어떤 언더독이요? 웹툰에서 이 종목이 너무 못 갔습니다. DNC 미디어, 뭐 미스터 블루, 이러한 위디옥 스튜디오, 뭐 카카오라는 종목 대형주까지도 굉장히 많은 웹툰 종목들이 3배, 4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했는데 대원 미디어가 주가가 너무 안 가더라고요. 연민. 그래도 철저한 분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분석하는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더독 매매 기법이군요. 그렇죠. 불쌍한 종목 다 사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이 제일 불쌍하죠. 맞아요. 네. 그런 불쌍한 게 연민이 아니라 네. 연민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 같은 호빗이죠.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인공이잖아요. 네. 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부실해 보이지만 정말 알고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 같은 정말 막강한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한다.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재무적 그리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내용, 지분 구조상의 얘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다음 보시면 STV 같은 것도 결국은 언더독이었죠. 우리가 이거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날 7일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300% 가까이나 대단합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유상증자까지 5월 달에 참여하시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유증은 참여를 안 하는데 이런 언더독들 자 보시면
집중 매수 구간 지나서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까지 참여하는 흐름들. 이 종목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관련주 하지 마세요. 자, 코로나 관련주 안 하면 2, 3년 동안 주가가 안 간 종목들. 코로나 때 코로나로 뭐 치료제든 키트든 하다못해 손 소독제든 하다못해 마스크든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바이오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주가가 2년 동안 안 움직였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언더독이죠, 그죠? 이런 언더독 효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10% 20% 상한가 뭐 상한가 한두 방 안 갑니다. 200%, 300%, 500% 이렇게 왜 갈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반등을 저는 한풀이 반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이잖아요. 네. 그죠? 한해 민족이니까 한풀이 할 때는 이렇게 10% 20%뭐 상한가만 먹었어 와 이게 아니라 정말 크게 한번 칠 수 있는 종목들 정말 2, 3개월, 6개월, 1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정말 내 계좌에 한번 300%, 400%짜리 한번 찍히는 이런 홈런 기법이 바로 언더독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바구니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한바구니 매매 기법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린 기법이죠, 그죠? 2차 전지 관련해서 후발주를 계속 찝어주는 종목.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가지 종목 갖고 왔는데 LNF도 있었고. 그죠? 네. 2개 안 가고 8개는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뭐 2개도 네.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후성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7월 달에 여름에 제가 이제 계란을 한 방울에 담아버려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래서 과연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한 바구니 계란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 바구니 매매 기법을 또 말씀을 좀 드릴 후성 거고. 여기 118% 중에 제 수익도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딱 네. 보니까 그림이 딱 저기 네. 내 건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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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그때 한턱 쏘시라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맛있는 이제 것도 먹고. 수익의 일부를 이제 내놨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네. 기다리겠고요. 네. 특강 저 끼워 주실 거죠? 저도. 아 그럼요. 네. 네. 다음은 뭐 투자 상장 말 그대로 이제 자회사 계열사 투자회사 투자 상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DPC라고 불렸던 종목이죠. DPC 종목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은 홍피C라고 너무 많이 연초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흑자 전환 기법. 그러니까 이번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딱 끝난 시점에 하필이면 장이 우르르르 지난주부터 무너져 버렸죠. 그죠? 자, 어때요? 최근 2개월간 장의 조정을 보면 반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아씨 내 거 빼고 다 가네. 저점일 때 살 걸. 그죠? 두 네. 번째, 저점일 때 살 걸. 네. 아니면 내 거 빼고 다 가네. 네. 아니면 이제라도 사야 되나? 맞아요. 이런 다 것들. 올라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무너질 때는 다 같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근데 최근 2개월간 반등을 보면 올라오는 놈만 올라오는구나. 이것도 느끼셨죠. 그죠? 자,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또 무너져 내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2분기 다 같이 지금 깔려 있지만 시장이 문을 딱 열어주는 순간 어떤 종목들만 올라와요? 또 알곡 같은 종목들만 쫙 올라가고 쭉정이들은 다 가라앉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장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장도 있습니다. 구간마다 뭐가 나와요?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가는 탈곡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주식시장은 무한한 탈곡 과정입니다. 이 탈곡을 거쳐서 계속 알곡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흑자 전환 매매 기법.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울 옥션이나 네. 그리고 후성도 흑자 전환 그렇죠. 중에 하나였어요. 후성도 네. 그렇고 네. SPG 이런 삼성전자 매매 기법.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오늘 특히나 코스닥이 2% 이상 빠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정이를 버리고 알곡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들을
1년? 아니요. 딱 일주일만. 몇 분? 300분? 아니요. 딱 30분만 30명만 데리고 모시고 이벤트를 최초로 기법 강의까지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30명 뭐 금방 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인생도 줄서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기법 강의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생일대 제가 방송했고 팍스 방송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도 투자 턴어라운드에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 전문가님이 한번 방송 중에 손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손실을 메우고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손절을 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또 날려주신 바가 있거든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께 이러한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뭐 10%, 20% 가는 종목 아니고요. 보셨듯이 500%, 300%, 10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최초로 공개하고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0명이라는 작은 숫자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선착순입니다. 노란톡 바로 들어오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고 있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 30분께 저희가 다음 주부터 스페셜 특강 이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실전 매매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말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엑기스 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 얼른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랜덤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바로 진행할 텐데 현재 스페셜 특강 이벤트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7분 정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특강 이벤트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챙겨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스페셜 특강 이벤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까지 해주셔야만 여러분들 선착순 30명 안에 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인 님이 올려주셨네요.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올려주셨는데 조강을 올려주셨습니다. 조강 ILI 올려주셨고요. 지금 현재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현재 매수가가 보니까 2,280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얼마 하시라고 하셨죠? 이 조강?
2,280원이요. 2,280원이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 무상증자는 일단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신기루 같은 한여름밤의 꿈이다. 일생에 한 번 그냥 있었던 아주 좋은 지나고 나면 추억.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상증자라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회계상의 그냥 처리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기업의 뭐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뭐 기업의 뭐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한 번의 이슈지 그것이 연속되는 경우는 제 주식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에 아주 좋은 꿈을 꾼 거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주 올라갈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 테마를 타긴 탑니다. 과거에 연예인들이 삼자배정 증자에 참여하면 주가가 폭등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시장이 뭐 몇 년마다 이렇게 유행을 한 번씩 타긴 하는데 자 보시면 뭐 어찌됐든 간에 자 이 테마를 만들었었던 유행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도 결국은 KG가 갖고 갔지만 뭐 모두 다 KG도 승자의 저주였고 관련 쌍방울은 뭐 거래 지금 뭐 주가 작살났고 에디슨은 상장 폐지되고 그것도 쌍용차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한번 난리를 치더니 테마가 다 사라졌죠.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죠. 무상증자도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자, 에디슨 관련주들이 쌍용차 테마를 상승을 시켰다면 항상 테마는 폭등하는 종목들이 그걸 유행을 하나 시키거든요. 무상증자 테마를 유행시킨 놈은 바로 범인은 이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공구음원. 화면 볼까요? 자,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5,000원짜리 상장이 5,000원짜리 갔던 주가가 5만 원까지 텐베거가 됐습니다. 자, 주가는 무상증자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이것도 신기루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면 1대 10 무상증자면 내가 10,000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던 것을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만 주고요. 9,000원은 한 달 있다 준대요. 그게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날 그리고 무상증자가 상장되는 날이죠. 자, 무상증자 9,000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1,000원짜리가 주가가 뭐 3배 갔습니다. 3,000원이 됐어요. 나머지 9,000원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은 수익이죠. 1,000원짜리가 3,000원 됐으니 9,000원을 받더라도 12,000원이니까요. 이제 수익은 수익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시적으로 느끼는 거죠. 와, 5배가 갔어? 와,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된 거야? 아니요. 12,000원 된 겁니다. 5만 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상증자를 개인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일종의 트릭이죠. 공구음원도 어떻게 돼요? 1,000원 이 무상증자 했던 거 1,000원짜리 1,000원만 5만 원까지 간 거고 한 주가 나머지 9주는 여기서 상장을 합니다. 15,000원에.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미 반에 반토막 난 상황에서 나머지 물량 받는 거예요. 자, 공구음원도 그랬고요. 보시면 뭐 실리콘2 올라갔다가 지금 제자리 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자리 왔습니다. 뭐 모아데이터 어떻게 됐어요? 얘도 7,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 됐죠. 무섭죠. 이런 거 내려가는 거 보면 모아데이터, 뭐 K옥션 이것도 올라갔다가 17,000원에서 지금 7,000원 됐어요. 다 무상증자 이전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네.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버립니다. 자, 조강도 마찬가지.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시기 전에 여기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매수 주가가 아예 틀리신 거예요.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는 훨씬 더 떨어져 있는데 이거 여기서 잡아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조강 IR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애초에 종목을 이 규칙을 이 주식판에 이 돌아가는 무중의 룰을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종목의 매수는 원천 무효. 그래서 매수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매수의 이유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먼저 손절 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손절이라는 의견을 챙겨주신 것 같은데 진희님 조강 ILI 무상증자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무학 정보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손절 지금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열리는 또 우리가 스페셜 특강 이벤트를 통해서 매매 기법을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선착순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기법으로 더욱더 수익을 이러한 손실을 메꿔 가시는 전략,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시는 전략 꼭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티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DB하이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65,510원이고요. 비중이 15%인데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오늘 있었죠. 애플이 TSMC를 선택했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DB하이텍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진짜 네. 지금 좀 힘듭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딱 6만 원의 턱걸이 마감을 하긴 했는데 네. 6만 원이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올라가기 힘든 이상한 가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국내 1위 기업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시장 자체도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서 좀 답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이유, 뭐 환율을 다 제끼고 나서라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패널 쪽도 그렇고 재고가 많이 쌓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고가 쌓이면 이거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재고를 창고 밀어내게 해야죠. 네. 단가가 싸게 팔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죠.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신단위 공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추격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애플 뉴스에서 보셨지만 뭔가 좀 계속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뭐 극세 공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양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술력을 한번 그냥 뭐 그죠? 한 번에 그냥 쇼를 계속 보여주고 실질적인 뭔가 답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3연 때도 뭐 이재용 뭐 광폭 행보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뭔가 당분간은 조금 힘든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 딴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갸우뚱 하실 거예요. 네.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아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미래 주가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보는 전략이라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은 조금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좀 중립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중립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DB하이텍이 한 가지 더 좀 노이즈가 뭐냐면 또 이놈의 물적 분할 맞아요. 네. 아주 그게 징그럽습니다. 문제예요. 네. 이 물적 분할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좀 도덕적 해이. 카카오는 그런 이슈가 터지기 전에 기업들 잘 찢어먹고 나갔어요. 네. 네. 지금 막 엄한 애들이 물적 분할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재수가 좋았던 게 장 막 오를 때 물적 분할로 다 찢어 놓으니까 물적 분할을 거의 다 해놨죠, 그죠? 네. 그래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아무런 노이즈 없이 물적 분할을 다 완료했지만 물적 분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을 눈치 보고 기업들 주주들 눈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노이즈까지 좀 겹쳐 있어서 좀 이중고 실적만 좋은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가지고 있고 물적 분할을 악재까지 좀 버텨주고 있는 형국이라 반등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실적은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버텨보시고 거기서 좀 5만 원 위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계속 미끄러지듯이 5만 원에서 더 이상 주가가 전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손절을 할 수 있을 좋을 종목이 보이시면 적극적인 교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DB하이텍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좋지만 이 반도체 업종도 애매하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DB하이텍 조금 중립적인 입장 주셨고요. 5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혹시 잘 참고하셔서 좀 꼭
손실을 덜 보시고 나오시는 전략 좀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워요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제발 부탁드린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일지 머티리얼즈 저 이 종목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일지 머티리얼즈 95,000원에 30%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지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2차 전지를 한 바구니에 담아가자라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 때 담아갔던 종목이거든요. 후성을 비롯해서 제가 일지 머티리얼까지 담으면서 그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 만큼 어려워요 우리 시청자분을 굉장히 더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각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최신의 뉴스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본입찰에 좀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 좀 팁을 드리면 M&A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측정이 잘 안 되고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M&A가 그래서 누가 온대, 그래서 어디로 간대, 이게 된대 만대, 본입찰이 뭐 어디래, 누가 인수에 드랍했대 많았대 이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쌍용차는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적인 그냥 시세였고 일지 머티리얼처럼 거의 한 3조 가까운 매각 자금이 들어가는 쪽은 누가 이렇게 장난질을 할 수 있는 덩치는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디서 갖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매매 스트레스는 아마 조금 감안하시고 가야 됩니다. 대신에 이 스트레스의 결과가 뭐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도 한번 감내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먼저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M&A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보시면 소재 쪽으로 일지 머티리얼즈 마지막 이제 이 동박 분리막 동박 쪽의 시세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일지 머티리얼즈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이렇게 치고 간 종목이 거의 없어요. 다들 대장주들 2차 소재 에코프로까지도 올해 다시 간 거지 작년 연말에는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 연말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었던 게 동박 쪽 종목이거든요. 이 머티리얼즈의 동박. 그래서 가장 좀 강렬했던 작년 연말 시세가 있어서 저는 이대로 무너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스트레스를 견디시라. M&A 스트레스를 견디시면 아마 뭐 인수협상 대상자가 뭐 어디가 됐던 간에 본입찰이 어떻게 됐던 간에 장만 조금 살아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 9만 원, 10만 원 라인 때까지는 연내에는 목표치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지 머티리얼즈 우리가 금도끼 종목으로 가져갔던 만큼 굉장히 또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M&A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조금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성장성과 전망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좀 가져가 보신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9만 5천 원 매수가인데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벤트가 열린다, 스페셜 특강 이벤트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이 이모학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들이 모두 다 담긴 이러한 특강 이벤트입니다. 스페셜 특강 이벤트를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특강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는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 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스페셜 특강 이벤트 신청을 해주셔야만 이러한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이모학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매매까지도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 저녁 9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